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 매치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1.32포인트, 1.72% 상승한 1857.0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28% 오른 610.2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상반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여줬는데요. 먼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진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지만 14일 은행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고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를 부추기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미국 내 경제 활동을 재가동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듯 코로나19에 대한 충격에서 다소 이게 완화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증시들 일제 빨간불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중국의 수출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선방하는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장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 더블 매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심사인단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1.71%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급적으로 굉장히 특징적인 하루였는데요. 개인이 그동안 사자세를 외쳤던 개인이 4,500억 원 이상의 순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 오늘 물론 파는 모습 보여줬지만 317억 원 순 매도 우위,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굉장히 줄어든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기관에서는 연기금의 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4,679억 원 순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기관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오랜만에 삼성전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또 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1.45% 상승해줬고요. 기관이 계속해서 IT주를 매수해 주면서 시장의 상방 압력을 더욱더 높여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역시 코스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요. 빨간불 켜면서 마감할 수가 있었지만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역시나 파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요. 1,789억 원 순 매수 우위를 보여준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기관도 장 막판에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25억 원 순 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한번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파란불 켜내면서 1, 2와 3위가 또 시장을 조금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모습 보여줬고요. HLB가요. 오늘 외국인의 대량 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1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고요. 시제는요.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네요. 4.97% 하락하면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오늘 장이요. 약간 수급적으로 변동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셨나요?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상당히 매도세가 많이 났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 매수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돌아온 외국인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외국인들이 무려 1,000억 정도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규모를 키웠단 말이죠. 이 정도면 거래소 치면 이제 1조 정도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 시장이 상승할 때는요, 특히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때 이 낙수 효과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빨간불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도는 그런 흐름들이 나야 되는데, 오늘은 대형주 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종목들도 있고, 또는 계속 매수해주는 종목도 있고, 상당히 좀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물 시장, 특히 코스닥에서는 매수 규모를 좀 키워줬지만, 특히 장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 규모를 좀 봐야 되거든요. 장중만 하더라도 한 3천억 정도의 매수 규모를 키워줬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매수 규모가 다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주 목요일 총선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으로 될지, 이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선행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미국 쪽, 특히 미국 쪽에서 국제 유가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유가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이 상당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 도래를 했는데, 특히 이 셰일가스 업체들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은행들도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미국 은행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특히 셰일가스 업체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가를 35달러 맞추지 못하면 이게 또 미국 은행들도 좀 이제 위태위태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향후 정책주라든지 그런 수급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이 또 발생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 또 바로 이제 대선 시즌으로 돌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도 좋겠지만 좀 스윙이나 트레이딩 관점의 단타 매매도 사실상 상당히 좋은 시장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히든스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 하나 받아가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사인나 전문가님의 분석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장 한마디 살짝 봤는데요. 아는 만큼 수익 본다라고 했거든요. 아는 거, 뭘 알아야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실질적으로 매매에 적용을 하셨다면 좋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증시가 빠질 때 뭐 코스닥 보셔라, 테마주 보셔라,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 치료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매매하셨다면은 이미 3월 달에 1차적인 파동에서 좋은 수익을 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뭐 증시가 쌍바닥이다, 뭐 외인 기관들이 들어올 때까지 뭐 현금을 가지고 뭐 관망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외인 기관들이 이 주력으로 이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니라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심리와 반대적인 이런 접근을 하셔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뭐 진단 키트 뭐 고점 찍고 이 조정받을 때 뭐 투자 경고 투자주의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솔직히 저점 대비 100% 200%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코로나 치료제 혹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바닥권에서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OTT 관련주라든지 지금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아마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인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뭐 이 바이오주도 끝났다, 끝물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오늘장에도 어제에도 이 제약바이오는 상한가를 가거나 준상한가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뭐 외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총선 이후에 뭐 다시 시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총선 이후에 자꾸 뭐 주식시장이 빠진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역대 총선 때와 이 증시를 대조를 해봤을 때 그렇게 급락장이 나온 시장은 없었습니다. 뭐 많이 빠져봤자 마이너스 3%, 4%. 근데 그때는 이 시장이 뭐 박스권이었다든지 뭐 상승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급락했던 부분들을 회복한 시장이지 이게 막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고평가가 된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방 매물대와 어느 정도 좀 괴리율이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의 이격을 좁히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정폭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5에서 10% 그리고 이 조정폭을 견딘 이후에는 이제 박스권 내지는 상승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상승하지 않았던 뭐 대북주, 이 총선 이후에 이 여당이 이 집권했을 경우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 수혜주로서 움직였던 이런 경협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또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외인 기관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취하셔야만이 이 총선이 지난 이후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총선 지나고 난 다음에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보기보다는 개별 장세에서 개별 종목에 집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총선 지나고 나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아까 또 대북주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렇잖아요. 미국 의회에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법안이 또 상정되었다라고 했는데 혹시 대북주? 일단 오늘 뭐 대북주랑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목요일 날에 대북주가 뭐 오전에 상승하더라도 좀 눌리었다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역시 주도주는 제약바이오다. 조금 이따 뭐 지수 차트랑 보면서 제가 왜 이 종목을 편입을 했는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더블 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개인전과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 매치. 둘,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히든 종목. 수익률 더블, 재미도 더블. 히든스탁 더블 매치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를 가리게 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 승부하게 됩니다.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는데요. 이 종목은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치열한 전략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히든스탁 더블 매치입니다. 개인전 수익률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자, 우리 아메오서 전문가님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 높이고 계십니다. 331.33%를 기록하고 계시고요. 닥터건 전문가님 어느새 200% 가까이 올라오시고 계시네요. 174.69%.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님 너무 대단하세요. 지금 100% 넘어서요. 117.81%를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같은 팀이 우리 양계비 전문가님 62%의 누적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오신 눈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한번 챙겨볼게요. 지난 히든 종목의 A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암행호사 전문가님의 전파 기지국 한번 볼게요. 매수율은 4월 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000원인데 현재 수익률 1.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우리가 매수하고 났을 때 매수한 날 너무 좀 뛰어서 또 출발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 날 좀 눌림 나오고 어제도 약간 빨간불 켜냈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시원찮고요. 오늘은 5G 전체적으로 또 기분 좋은 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4,380원까지 올라서긴 했는데 종가는 좀 밀렸네요. 1.49% 상승하면서 4,095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 지금 테마로 봤을 때 전체 종목이 40개인데 지금 39개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는데 네. 왜 전파 기지국은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왜 이 상승세를 타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앵커님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상 뭐 꼬리를 달고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동 평균선을 타고 계속 추세를 우상향시키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5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당 1호 공약이 바로 실내 와이파이죠. 거기에 이제 5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총선 이후 큰 상승세가 좀 기대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도 그렇고 우리 신사임당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총선 이후에 상승할 만한 종목들은 이 정책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파기지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10월, 20월, 60월, 120월 5월선만 좀 밑으로 내려왔지 다 정배열 그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G 관련된 종목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5G 경쟁이 제대로 붙었죠. 거기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실적 모멘텀도 그렇고요. 정책 모멘텀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고 단기 급등도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까지 한번 잘 들고 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구석유 한번 볼게요. 매수일은 4월 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1,500원인데 수익률 41.30%를 기록하면서 빠지기 전에 저희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파란불 켜다가요. 갑자기 2시에 갑자기 튀어 올랐네요. 7,950원까지 올라섰고요. 종가는 1.36%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또 수익 실현을 가장 높은 쪽에서 또 매도를 할 수 있잖아요. 4월 9일에 9,800원까지 올라섰을 때 그때 우리가 딱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계속 지켜봐도 좋다라고 하셨고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또 석유화 관련된 종목들이요. 또 저유가로 인해서 생산 비용 낮아지면서 앞으로의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자랑하시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자 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상 제가 대부분 히든스탁에서 편입한 종목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단기적으로 한 20% 넘는 수익들이 좀 났는데 그 종목들의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월봉상 정배열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 단기간에 좀 자극적인 수익을 좀 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잡는 게 좋겠다. 정배열 중에서도 일봉, 주봉이 아니라 월봉상 정배열에 있는 종목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있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 배열이 정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점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위에 이제 매물권이 이제 비매물권이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저항이 없이 빠르고 강력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그럼 이제 흥구석유처럼 좀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단기적인 이 치고 빠지기가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이 먹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류의 이 정배의 종목들 잘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그런 종목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배율 강하게 올라가던데요. 오늘 그 종목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서울제약입니다. 매수일은 3월 3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5,000원인데 26.52%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4월 10일에 수익 실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빨간불 켜면서 1.88% 상승했는데 일봉을 보니까 4월 10일에 매도 전략을 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때 딱 뛰어오르면서 11,700원까지 올라섰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음봉이 딱 길게 나와주면서 9%대 하락을 또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또 세계 최초로 FDA 이상에 또 들어갔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매수하고 지금 최근 4거래일째는 또 외국인이 또 빠져나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좀 시장이 이 종목이 약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신 거예요? 일단 제가 3월 달이었으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4월 달이고 지금 어느 정도 이 히든스탁 더블 매치가 끝나가는 이제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사님이 왜 그렇게 맨날 종목을 편입하자마자 바로바로 매도를 했는지를 좀 체감을 하는 그런 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제약 이 일봉상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이 종목 끝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윗꼬리들이 사실 개인들의 심리, 개인들의 이런 이제 시장의 흔들림과 종목의 이런 흔들림에 의해서 굉장히 매수 혹은 매도가 이제 굉장히 극강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차트 흐름이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120주선대를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시장이 빠지면서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왔다가 이 종목이 이제 장대 양봉을 세워주면서 이 하락폭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 그 다음에 이 120선 위에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 종목이 조금 조정폭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수익 실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정폭을 잘 견뎌낸다면 저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120 월선대를 돌파를 못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 기존에 형성했던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이 저항 구간을 이미 지지를 받는 그런 이제 월봉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120선을 이 120선 다시 회복하고 이 60선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슈와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셀바스 헬스케어도 한번 볼게요. 매수일은 4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000원인데 23.7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4월 10일에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은요. 빠졌네요. 5.16% 하락하면서 2,39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우리가 4월 10일에 그러니까 3,255원까지 올라섰을 때 그때 딱 수익을 실현을 할 수 있었고요. 어제 오늘 내리 지금 파란불 켜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 같으면 이 4월 10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날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을 텐데 심사위원 전문가님은 이날 딱 올라갔을 때 딱 팔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어떻게 포착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시가가 이제 7%에 시작을 해서 이제 저가 4%대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만 움직여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비트컴퓨터라든지 인성정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추가 상승이 나와야 이 종목이 더 간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이 은유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날 봤을 때 셀바스 헬스케어나 뭐 이제 그 외에 이제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9에서 10% 정도 상승을 하고 이 종목도 이제 윗골이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이 이 조정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나와서 이 종목을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종목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월봉 이 주봉상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거래량이 터졌고 이번 주에 이제 거래량이 현저히 줄은 그런 이제 조정 구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봉상의 흐름 봤을 때에도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에 골든 크로스 나온 이후로 계속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로 지금 계속 조정을 주면서 박스권 저점과 이 고점의 박스권을 이 확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총선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뭐 순차적으로 강하게 이슈가 됐었던 정책 이슈 이후에 이런 이제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된 그런 이제 법안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책주로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수익 실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진한이 된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아명호사 전문가님의 히든 스탁 더블 힌트 1. 아까 시장 진단해 주셨을 때도 총선 뒤에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좀 많아요. 어떤 걸까요? 그렇죠. 사실상 여당 1호 공약이 이제 아까 편입했던 이제 와이프. 전파 기지국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탈원전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또 여당에서 탈원전을 또 강력하게 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 탈원전이라는 것이 그냥 원전만 부신다고 해서 그게 탈원전이 아니라요.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한다는 그 초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책주들은 이게 뭐 정책이 뭐 효과가 있냐 없느냐에 떠나서 일단 정부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과거의 이 정책주들의 이 상승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화공영이라고 4대강 때 26조 정도 투입돼가지고 했던 정책인데요. 이게 관련주로서 2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만큼 정책주의 파워가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저출산 관련된 이슈 그 정책 가지고 이게 1년 만에 또 거의 한 10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부산산업 대북 관련된 정책이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600% 쏘아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정책주들의 수급이 상당히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이제 뭐 실내 와이파이라든지 또는 뭐 탈원전이라든지 뭐 그 외 등등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직전에 이제 많이 강조를 했던, 정부에서 강조를 했던 그런 정책들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벌써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한번 잘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힌트 빠르게 한번 볼게요. 아명의사 전문가님의 히든 스탁 더블 힌트 2. 그러게요. 종종 이런 이슈를 가지고 종목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그런가 봐요. 일단 최대 주주가 변경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시장을 조금, 그러니까 종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고 또는 이제 지분 변동이 크게 일어나면요. 일단 신사업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인이 바뀌든가 아니면 회사가 또는 이제 우회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을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위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 유아용 이 키즈폰 사업을 하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수를 할 때 그 주식으로 인수를 하는 게, 현금에 주식으로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CB 전환 사채를 납입을 하면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납입을 할 때 콜옵션을 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70%의 콜옵션을
권리를 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콜옵션을 행사한다면 인수받은 키플러스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면 무려 70%의 시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주주의 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키플러스의 우회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키플러스는 카카오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카카오가 상장했을 때 보시면 상당히 큰 흐름들이 나왔죠. 이번 키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상장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EWK로 해가지고 좀 우회 상장을 꾀한다면 분명 좋은 흐름이 한번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이런 식으로 대규모 지분 변동이 일어나는 종목들은 항상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심사이나 전문가님,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총선 정책주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뭐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하면서 이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뭐 요즘에 굉장히 다음에 수급이 붙어줄 수 있는 종목들 뭐가 될까 사실 힌트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좀 고전했는데 말씀하시면서 EWK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봐서 차트상 봤을 때 뭐 과거에 편입하셨던 뭐 셀리버리라든지 그런 이제 차트랑 좀 유사해서 신고가를 좀 노리시면서 편입을 하시려고 하는 종목이 EWK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그게 맞나 봐요.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힌트 열어봐야 되나요? 네. 열어볼까요? 네, 한번 열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명호사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3. 또 정배열 나왔네요. 근데 일봉도 아니고 주봉도 아니고 네. 월봉이요. 그렇죠. 사실상 제가 종목을 편입하는 패턴은 거의 뭐 일괄성 있게 항상 편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안정성은 일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강조드렸던 종목들을 보면요, 일단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월봉상 정배열을 그렸었죠. 자, 흥구석유도 월봉상 정배열을 그리면서 급등을 했듯이 이번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편입할 종목도 이 월봉상의 정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잘 맞춰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EWK 확실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실력 최고 우리 어사님 화이팅요. EWK 보내주셨습니다. 개미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대단한 우리 임당님 언제나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수익 주시는 임당님 앞으로도 많은 수익 기대합니다 하면서 하트 뿅뿅뿅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아까 답이 좀 나와가지고요. 계속 그 문자를 확인해 보면은 답이 계속해서 쏟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먼저 우리 아명호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심사인당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송 중에 다루지 못한 상담 요청이요. 방송 후에 상담 서비스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체험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심사인당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1.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가 나왔어요. 약간 의외인데요? 아까 시황 분석해 주실 때는 다른 이야기 하신 것 일단 같은데. 치료제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치료제 관련주다라고 이제 네. 적어놨는데 오늘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을 승인을 받은 부강약품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 패턴이 나왔고요. 오늘 29% 상한가까지 찍고 어느 정도 약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매동을 봤을 때는 외인 기관들의 이제 양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요즘 시장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좀 많이 예시로 드는 종목인데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시세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이 길면 한 달, 짧으면 1, 2주 내로 끝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갭으로 띄웠을 때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이 구간대를 저항대로 지켜주면서 단기 박스권이 나올 때는 추가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는 최근에 이제 앱클론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갭으로 띄워서 상한가 가고 눌렸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상한가 가기 전에 이 저항대를 이 지지를 받아주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횡보 그 다음에 이 수렴하는 차트 흐름이 나와주면서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최대 이제 단일 계약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그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 계약 규모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자리를 만들고 갭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2차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매수를 하셔라가 아니라 이렇게 2차 파동 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후발로서 움직일 수 있는 다음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 뭐 진단키트 맨날 끝났다고 합니다. 빠지면 끝났다고 하고 올라가면 외인기관 샀으니까 올라간다. 이게 얼마나 이 불나방 같은 그런 이제 시황입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이 주도적인 역할은 코로나 치료제 제약바이오밖에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장에도 이 매수 유입이 됐던 그런 섹터들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외인 기관들의 양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시즌을 좀 예를 들었습니까? 2018년도에 제약바이오 화장품주가 강하게 상승했었던 그런 이제 시장이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뭐 반도체고 뭐 어떤 섹터고 다 제약바이오랑 한번 엮어보려고 엮이기만 하면 상승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부분의 그런 테마 종목들이 제약바이오로서 엮여가지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 이런 부강약품, 앱클론 이런 종목들처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발굴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얼른 힌트 더 들어볼게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2. 수급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가로치고 연기금 이렇게 있거든요. 연기금이 특히나 많이 매수하고 있나 봐요. 연기금이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많이 이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증안기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종목들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대형 우량주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 이 중소형주의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뭐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강약품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외인 기관 매수가 이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단발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눌릴 수는 있으나 이 연기금은 웬만하면은 코스닥 테마주에 잘 안 들어온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조금만 흔들리면은 뭐 장대 음봉 혹은 영망치형 캔들로 윗골이 길게 빠지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지금 이제 외인 기관들과 이 연기금의 이 합작으로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양봉으로 마감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중에서 가장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선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명훈 전문가님 일단은 크게 뭐 이렇게 크게 둥글둥글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종목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좀 유출했습니다. 특히 수급 쪽으로 좀 봤어요.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봤는데 영진약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영진약품 수급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오늘자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보험 그리고 연기금까지 좀 이제 대량으로 매수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영진약품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뭐 BC월드 제약도 있고 많지만 좀 이제 수급이 좀 메이저 수급이 두드러지는 종목은 좀 이제 영진약품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지금 이제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유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정답일까요? 마지막 힌트 들어볼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스탁 더블 힌트 3.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셨군요. 구충제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와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쏙 들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신풍제약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목을 꼽을 때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신풍제약을 이제 예시로 드는 이유는 이제 국충제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면서 2월부터 3월까지 2달가량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자세히 뜯어보면은 상한가 가고 갭으로 띄운 다음에 다시 상한가가 가기 전에 그 출발 시점까지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구간대는 지금과 다른 것은 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횡보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때 하락장일 때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버텨주기만 해도 대단한 시장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신풍제약처럼 같은 섹터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의 모양이 지금 여기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종목이 저는 이제 단기간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꾸준히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고 나서 다시 재차 갭으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고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의 예시를 들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충제 관련된 이슈가 다시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로서 이제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제일바이오라든지 이글벳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아직 상승하지 않고 신풍제약이나 제일바이오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갭으로 상승했었던 이글벳과 같은 그런 이제 차트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 특히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제대로 이제 수익을 못 내셨다면은 오늘 종목을 꼭 집중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이 어느 정도 수급과 차트면에서 이 시너지가 좋은 종목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굉장히 신중하게 가지고 나왔고 이 종목이 상승할 때 제가 봤을 땐 신풍제약이라든지 제일바이오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알리코 제약이 먼저 딱 보이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보내주셨습니다. 명문 제약 보이고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심사인장님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시대요. 늘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일신바이오도 보입니다. 아름다우신 사인장님, 그리고 저보 예쁘시대요. TV가 환하네요. 우리 사인장님 화이팅입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래로는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EWK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저보고 다 사랑을 듬뿍 주시고 계시네요. 이쁘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나 좀 뽑아줘요 하면서 EWK 하트 뿅 보내주셨고 확실하다라고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EWK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이 종목 더블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더블 한번 노려봐도 될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총선 이후에 이제 정책 관련된 이슈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키소프트의 키플러스의 우회 상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잘 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13,500원에서 17,000원 한번 열어주시고 좀 매수를 분할 매수 좀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9,000원 라인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9,000원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복합 이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월봉상 정배열 구간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격 전략 잘 지키셔가지고 한번 잘 수익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EWK였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님, 자칭, 타칭, 제약바이오의 여신이시잖아요. 그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 왜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제약바이오의 여신, 우리 심사인당 전문가님, 오늘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 종목 기대해봐도 좋겠죠? 전 사실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한가에 갈 수도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뭐 어차피 1등 전문가님이랑 종목이 5개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뭐 1등에 대한 욕심은 버렸고요. 일단 저와의 싸움을 계속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오랜만에 이런 이제 수익률 게임을 나왔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신사임 당하면 이 종목이지라고 좀 듣고 싶은 그런 이제 종목들을 꼽아서 나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일단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꾸준히 완전하게 좀 좋은 수익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닥 바이오 코로나 치료제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를 못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이 종목 수급이라든지 뭐 차트라든지 굉장히 좀 긴 시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도 아니고 외인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까지 들어와준 그런 이제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이 신사임당 무료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을 이 총선 이후에 급등 시세 나와서 또 좋은 수익으로 인사를 해주실 수 있도록 뽑아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 방송 끝나고 9시에 바로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투자자의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계좌 및 모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며 각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은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가감한 수치임을 밝혀드립니다. 히든스탁 더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총선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좀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략도 오늘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주전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좀 이따 만나요.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더블 매치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심사인단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